당시의 흐름을 다 센서 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좌파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좌파를 색출하고 파괴하겠다고 발언하였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향후 미국 사회 자체가 분열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시작은 찰리 코크 암살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미국 사회가 양극화되었던 것은 맞았지만요. 미국이 이처럼 사회가 둘로 쪼개진 것은 찰리 코크 암살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아예 대놓고 선언을 했는데요. 찰리 코크 암살 사건을 좌파 단체의 조직적인 테러를 규정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좌파 네트워크를 색출, 파괴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아직은 이들이 말하는 좌파 네트워크와 테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찰리 코크가 생전에 했던 팟캐스트인 찰리 코크 쇼를 진행하면서 폭력을 선동하고 촉진하며 관여하는 좌파 네트워크를 추적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국토안보부, 정부 전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들 조직을 식별하고 방해하고 해체하고 파괴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날 팟캐스트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부비서실장 등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총출연했죠.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찰리 코크를 좋게 봤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찰리 코크 암살 사건을 이유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내각은 현재 자익단체 목록을 작성 중이라면서 이러한 좌파 활동을 국내 테러로 분류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말하기도 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찰리 코크의 사망이 급진 좌파 때문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좌파 세력을 조직하고 자금을 댄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사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악관의 입에서 좌파를 없애겠다는 발언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1950년대 이후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현대사에서 정치 지도자가 특정 진영을 노골적으로 적으로 규정하고 제거 대상으로 지목하는 일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번 발언이 지닌 무게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떠올리는 장면은 바로 1950년대 미국을 뒤흔든 메카시즘입니다. 당시에는 체제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의견을 냈던 사람들, 예술가와 학자, 언론인까지도 모조리 공산주의자로 몰려 대대적인 탄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었고 영화나 방송에서 활동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심지어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한 시대 전체가 두려움 속에서 자기검열을 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이들이 바로 그때의 악몽을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좌파 네트워크를 적으로 규정하고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테러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은 70여 년 전의 메카시즘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단순히 사상 검증이나 사회적 낙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군 병력 투입이나 대규모 소송, 강제 해상 같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사와 일부 지역에 대한 행동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를 급진 좌파의 대변인이라고 규정하며 150억 달러, 하나로 20조 7천억 원 규모의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5일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15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가 미국 역사상 최악이고 가장 타락한 신문 중 하나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소송은 9월 8일에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억만장자인 성범죄자 앱스타인에게 보낸 외설 편지를 보도한 지 일주일 만에 소송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찰리 코크의 죽음에 기뻐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9월 15일에 X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우리 동료 시민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자 취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죽음을 축하할 경우 추방될 준비를 하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실제로 이러한 행동은 미국인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을 추방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찰리 코크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에 대하여 보복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으면서 교사나 공무원들, 뉴스 패널들이 해고되거나 징계받게끔 유도하고 있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LA와 워싱턴 DC에 군을 투입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민주당 우세 지역인 테네시주 멤피스의 군과 연방 요원들을 투입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찰리 코크 암살 사건을 진영 갈등으로 몰아가면서 진보 진영을 향해 공세를 드높이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멤피스의 심각한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발언했는데요. 이는 주 방위군을 미국 내 도시에 배치하는 세 번째 사례이기도 합니다. 모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요. 진보 진영을 향한 공세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멤피스의 주 방위군이 투입되면 그 다음에는 시카고에 투입하겠다고 발언하였는데 시카고도 역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진보 진영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장면은 군인도 아닌 일개 유튜버에게 정식 군 의장대가 격려한다거나 원래라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이나 국가적 영웅에게만 허락되는 예우를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인물에게 그대로 적용했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은 이제 군의 의전마저 정치 선전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군의 상징성
생명과 명예가 특정 진영의 정치적 무기로 쓰이는 순간 미국 사회가 지켜온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판은 정치 폭력의 악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진보 진영의 집회에서는 우리는 폭력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권력에도 절대 침묵하지 않겠다는 구호가 반복적으로 외쳐지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폭력에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정부의 과잉 대응을 비판하는 이중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셈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단순한 충돌을 넘어 정치적 정당성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퍼크의 관 이동 장면 역시 논란을 키웠습니다. 백악관 관계자와 군 장성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사실상 국가적 영웅의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로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진보 진영은 이를 두고 한 개인의 죽음을 정치적 쇼로 연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개인의 비극을 애도하는 자리를 넘어서 정치적 동원과 충성 경쟁의 무대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진보 진영이 외친 핵심은 단순합니다. 정치의 폭력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또 다른 폭력과 탄압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찰리 코크의 암살이 미국 사회에 남긴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는데 그 아픔을 이용해 권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결국 또 다른 분열과 적대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보 진영의 우려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영 간의 보복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정치권의 언쟁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직장과 지역사회, 나아가 가정과 인간관계까지 분열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직장 내에서는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낸 직원이 해고되거나 승진해서 배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찰리 코크 사건 이후 그를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던 교사, 공무원, 일반 회사원들까지도 소셜미디어 기록이 문제되어 해고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트럼프 지지 진영에 압력이 굴복해 인사조처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 심지어 지역 커뮤니티 모임까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갈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강경 발언을 지지하는 모임과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모임이 같은 동네 안에서도 충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이는 단순한 의견 대립을 넘어서 이웃 간의 관계 단절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트럼프를 지지한다더라, 혹은 저 집은 좌파 성향이란 낙인이 찍히면 함께하는 모임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정치 집회와 시위에서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찰리 코크 암살 사건 이후 우파 진영은 좌파 테러에 맞서자는 구호를 들고 거리에 나서고 있고, 좌파 진영은 트럼프의 독재와 검열에 반대한다며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양 진영 간의 시위가 물리적 충돌로 번지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치가 장기할 경우 작은 사건 하나만으로도 대규모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찰리 코크 암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에 그치지 않고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적 충격파를 남겼습니다. 그 여파는 직장 내 해고와 검열, 지역사회 분열, 대중 시위의 격화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불신과 적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보이지 않는 내전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사회는 빠르게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분열의 양상을 보는 것 같은데요. 현재 미국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